우야음 우야음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에 사용하면 좀 불리한 자들, 뭐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도 사용하면 좀 손해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음력과 양력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름에 사용하면 조금 불리한 글자가 구술옥자가 있습니다. 구술옥. 우리가 이제 뜻은 좋죠. 구술 옥자인데 이게 이제 임금왕자의 옆에 이 점 하나 찍힌 게 이제 그 구술옥자인데, 이 구술옥자 그 생성을 보면 예전에 그 왕들은, 아주 고대사이죠. 그 왕들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신관이었습니다. 신관. 예. 그러니까 최고의 신관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어떤 불행이나 아니면 재앙이 닥친다든가 이럴 때는 왕이 이제 나가서 이제 가물 때는 비를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좀 풍세가 너무 심할 때는 참 그걸 좀 멈춰달라고 또 기도도 할 것이고 하는 이제 기도하는 신관으로서 제단을 쌓고 이제 참 제단 앞에 나가서 참 물론 이제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안녕을 빌면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 절절한 마음에 그래서 나오는 왕의 눈물, 이 왕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 이 점이 왕이 흘린 눈물입니다. 왕이 흘린 눈물. 네. 그러니까 갑수름이 하면은 우리가 보석으로 치면 금은보화를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값진 정말 왕이 백성들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글자로 볼 때는 아주 귀하고 비싼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과의 어떤 융화가 좀 서로 좀 어려움이 있죠. 외롭겠죠. 왕이 결코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왜? 누구나 못 만나고 한정된 사람만 만나서 생활해야 되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 그게 왕의 자리예요. 예. 물론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어떤 것은 좀 나름대로의 호쾌한 맛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얼마나 참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왕인가를 한번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고독하다. 예, 고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독하다. 예, 이제 그렇게 돼서 구술옥자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가능하다면 사용을 안 해야 손으로 좀 안 무는 그런 글자로 분리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는 염소양자, 염소양자가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하나름 두아름 하다는데 아름답다, 내가 품고 싶다는 겁니다. 좋아서. 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름 두아름 이렇게 이제 보듬어 줄 때가 우리가 팔로 나타낸 길이, 이것이 한아름이라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품어주고 싶은 그런 것이 아름다움인데, 왜 품어주느냐? 미자는 염소가 두 마리가 합쳐져서 된 글자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염소 한 마리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염소가 해서 이렇게 있죠. 두 마리죠. 위에서 봐도 두 마리, 밑에서 봐도 또 한 마리 있으니까 두 마리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해지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 이 글자로, 내가 생긴 대로, 글자 생긴 대로 그대로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격 자체는 염소처럼 유순하고 명랑할 텐데, 이것이 한 마리가 두 마리면 어떻게 돼요? 허세와 허영이 있는, 허세와 허영. 네. 허영은 허영. 허세. 네, 허세. 허영. 허영이 있는 글자라서 이름에는 조금 사용하면 좀 불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귀할 귀자입니다. 귀할 귀자는 여기 써놨지만, 요 윗부분은 솥을앙자, 우리가 중앙한다, 뭐 가운데가 솟았다 할 때 중앙. 그 다음에 요것은 밑에 받침은 조각패자입니다. 조각패. 이 조각패는 돈입니다. 돈이게. 이 조각은 돈. 이전에 화폐를 썼기 때문에, 최초의 화폐를 썼기 때문에 돈으로 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재물이 내 눈앞에 솟을만큼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남이 받들어 줘야 귀한 것이 되지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용된 꿈, 허용된 꿈을 또 암시합니다. 내가 귀하다고 해서, 야, 내가 귀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귀한 사람 됩니까? 아니죠. 저분 참 귀하신 분이야. 왜? 여차여차 제가 귀하신 분. 이렇게 남들이 귀하다고 칭송을 해줄 때 그것이 귀한 것이지, 뭐 자기 혼자서 뭐 귀하다고 해서 귀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독합니다. 고독해. 그래서, 이름자에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력과 음력의 관계를 이제 조금 들여다보자면, 양력은 서양인들의 일고는 책력이죠. 이제 양력의 발전을 보면, 지금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렇게 삼각 지역의 델타 지역이 예전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 유역에서 이제 나라가 강을 끼고 발전해서, 참 연구를 많이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죠. 네, 그들이 이제 12별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성술이 발달하죠. 점성술.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저거는 뭐 황소자다, 쌍둥이자다, 뭐 사자자다, 뭐 물고기자다, 뭐 정갈자다, 궁수자다, 뭐 천칭자다, 물병자다, 뭐 처녀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개 12궁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이제 또 발전시켜서 달력, 12달을 만드는데 12궁의 별자리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발전시킨 것들 하나는 우리가 쓰는 각도 있죠, 각도. 뭐 180도, 뭐 90도 직각, 뭐 360도 원의 회전, 뭐 이 각도,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착안해서 발전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0진법, 1시간은 60분이다, 뭐 이런 것도, 또 뭐 1분은 60초다, 뭐 이런 것도 다 서양에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양력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제 발전시켜서 내려온 것이 양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하 문명, 음력은 우리 황하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해서 참 고대인들이 이제 발전시켰는데, 이제 황하 문명 그러면 다 중국 문명이다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고조선의 문명입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도 뭐 참
그렇지만 어쨌건 황하 문명은 옛 고조선 우리 고조선 조상들의 문명이에요. 그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배달민족. 예. 왜냐면 고조선 앞에 나라가 배달족의 나라, 배달국이 있었으니까 그 문명 중심으로 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인들하고는 실상으로 보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문명. 왜? 황하 문명이 나와서 발굴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중국인들이 70년대, 80년대 한창 그 발굴한다고 떠들어가지고 해보면 우리 고조선의 그 유물이 나오고 우리 그 조상들이 문화하는 건 덮었잖아요. 동북 상성의 그 신라백제 고구려 그 땅들이라고 그 역사에 증명하는 유물들이라고 덮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말했어요. 중국인들은 허풍 허세 빼면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민족이 지금 중국 화가족들입니다. 황하 문명은 분명히 우리 옛 고조선의 문명이고 옛 고조선의 이전의 나라인 배달국의 민족의 문명은 홍산 문명이라고 홍산옥 문명이라고 해서 그 말은 그 홍산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인데 중국 애들이 그걸 다 지금 총칼 들고 막고 있잖아요. 네, 그거 나오면 자기들은 존재가 없어지니까. 네, 내가 뭐 아닌 얘기를 또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너무나 또 싫은 소리를 많이 하면 또 지금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싫은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역사를 얘기해주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네, 우리가 우리 걸 찾을 노력을 해야 된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언젠가 여름에 이제 산거들이 져요. 산거들이 지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오후녁이죠. 오후 한 2시, 3시가 되면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제 좀 뭐야 좀 더위를 피하려고 이제 산으로 가지 이렇게 이제 산으로 산에 갔다가 어떻게 이제 뭐 다시 나는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쪽 오는데 군인들이 큰 무리가 자기 몸집보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그리 용감하게 한 열댓 명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산을 또 여기서도 또 만났어요. 군인들을.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돌아서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공터에가 이제 그 군 장비가, 군 장비가 무슨 뭐 대포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군 용 트럭하고 뭐, 이 지프차, 무전 이렇게 뭐 이런 차들이 이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 더위에 나는 더위를 피하려고 산에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은 그 나라 지키겠다고 그 더위에 그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그걸 짊어지고 이제 산을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아유 그거 보니까 뭐야 덮을 때 새기면 대위죠. 대위가 이렇게 이제 질렸대 있어서 좀 무전으로 하고 막 내가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아 참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세요. 항상 하는 일입니다. 항상 그 일 하고 있답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고마운지. 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고생에 의해서 그 덕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살 때 뭘 돈을 지불한다? 예. 그것만큼 그 사람들에게 땀과 노력이 숨은 것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그걸 충분히 지불한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누군가의 덕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뭐 군인들이니까 이제 옛날로 말하면 무인들이죠. 무인들, 그 장군들 출신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는 그 무인들, 군인들이 정신이 똑바로 해야지. 즉 대의명분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지. 만약에 군인들이 대의명분에 부합되지 않고
대의명분이란 뭐예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이며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정확한 그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군인들이 그렇게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들 중에서 대의명분에 어긋나고 사리사욕이나 취하고 그런 놈이 있으면 되겠어요? 나라 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더러더럽게 이제 뭐 방송도 가끔 뭐 좋아서 보는 방송은 아닌다 보면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게 텔레비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저 사람 참 제법 참 사람이 참 인성이 됐다. 아니면 또 품성이 됐다. 저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가면은 그게 내 환상이 깨져요. 왜? 이거 조그만 자기 그 때문에 그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세상은 적당히 살자고 하는 말이 있죠. 적당이란 단어가 있어서 적당히 사는 사람한테 참 좋습니다. 적당히 살면 좀 우리만 뭐 속담에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는데, 그러나 그게 일시적인 것이지 시간이 흐르면 그것에 대한 엄청난 괴일이나 파장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적당히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운동선수가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했다 치고 매일 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훈련했다 치고 그렇게 훈련했다 치고면은 나중에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 있겠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해야 응? 크든 적든 대회에 나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뭐 적당히 오늘도 그냥 놀고 시간만 때우면서 오늘도 훈련했다 치고 또 훈련했다 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그 사람한테 메달이 주어지겠어요? 치열한 연습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정신이면 안 되죠. 세상에서 가장 버려야 될 말은 적당입니다. 적당. 적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적당한 곳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누구라도 적당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적당이란 말 뭐 안 됩니다. 저는 참 늦깎이로 참 출가를 해서 누가 뭐 나 머리 깎는다고 뭐 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정말 받아주는 데 없었어요. 받아주는 데 없었어요. 나이 먹었다고 안 받아주지요. 손가락 몇 개 없다고 안 받아주지요. 참. 그러나 저는 적당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놈이 어떤 놈이냐 하고 그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다고 하느냐 하고 그 이빨 악물고 물어졌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란 말도 몰랐어요. 정말이 난 도라는 말도 모르고 참 도를 배우러 덤벼들었으니 얼마나 멍청한 놈이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라는 말을요,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출가해서 한 10년 정도, 15년까지도 도를 몰랐어요. 난 도란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나 있다 없다고 하는 이놈이 어떤 놈이냐, 또 나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거 그냥 아주 이거 하나 그냥 붙잡고 그냥 적당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참 때때에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때때에.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조그만 깨달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이제 참 내가 오늘이 이르고 내가 궁금했던 있는 놈과 없는 놈이 같다는데 이놈이 어떤 놈이냐, 나 이놈 내가 다 거머쥐었죠. 감히 말합니다. 저는 거머쥐었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후방에서 발 뻗고 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날 산에 갔다 오면서 나는 더워서 더위 피하러 갔는데 그 더위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군인들을 볼 때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발 뻗고 차는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좀 산에 갔다 와서 군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땅의 그 영웅들이 과연 누구냐.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최소한 배고픔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배고픈 백성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배고파서 먹을 것 없어 이리저리 쓸리고 몰리고 흩어지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굳건히 개의 명분을 지키고 스스로 소탐 대신하지 않아서, 예, 오늘의 우리나라의 살림이 이렇게 좀 나아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 서론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제 말씀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신장님들의 큰 가오가 있을 것입니다. 신장들의 가오란 우리가 셈법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적당히 살거나 적당히란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걸로, 안 쓰시는 걸로. 또 다음 시간도 이어가겠습니다.